스파이더맨은 수많은 여자친구를 거친 인물이지만 그중 유독 눈에 띄는 여자가 한 명 있습니다. 바로 블랙캣인데요. 블랙캣은 스릴을 즐기기 위해 비싼 물품들 혹은 중요한 정보들만 골라 훔치는 여도둑으로 아군을 선사하는 특수 능력을 지녔기에 피터를 여러 번 공경에 빠뜨리기도 한 히어로와 빌런 사이에 있는 인물입니다. 피터와 블랙캣은 사귀고 헤어졌다를 반복하며 아침 드라마스러운 관계를 이어갔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둘이 결혼까지 이어졌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뉴욕의 한 옥상 위에서 절대 안 되라는 말만 계속 반복하고 있는 스파이더맨 피터 파커. 블랙캣은 재밌지 않겠냐며 그냥 한번 질러보자고 그를 계속 꼬시는데요. 피터가 손쉽게 넘어오지 않자 사람들을 돕는 일인데 계속 이렇게 거절할 것이냐며 그를 자극합니다. 이에 피터는 깊은 한숨을 쉬더니 알겠다고 말했고 이렇게 둘은 결혼하기로 합의를 봅니다. 다음날 얼굴을 가린 채 한 결혼식장으로 향한 피터와 블랙캣. 그런데 이곳은 마피아들이 관리하는 성당이었는데요. 물론 결혼식에 참석한 이들도 모두 마피아였고 이상하게도 피터와 블랙캣을 마피아들의 자식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주례가 끝나자 이들을 한 비밀의 방으로 인도하는 신부. 사실 마피아 집안 사이엔 괴상한 전통이 하나 있던 것인데 바로 갱단 간에 문제가 생기면 자식들을 결혼시킨 후 이 둘을 비밀의 방 안에서 싸우게 만들어 단 한 명만이 살아나올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갱단끼리의 불화를 최소한의 희생으로 해결하는 그들만의 방식이었죠. 방 안에 들어왔으니 분장을 집어던지는 블랙캣과 피터. 이들의 목적은 마피아의 자식들로 위장해 성당 아래에 있는 비밀묘지에 침투하는 것이었는데요. 이곳엔 범죄 조직 전용 은행의 비밀번호를 알 수 있는 코드가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온갖 함정들이 대기하고 있던 비밀묘지. 하지만 피터는 스파이더 센스가 있었기에 무난히 함정들을 헤쳐나갈 수 있었고 이내 코드가 새겨져 있는 묘지에 도달합니다. 코드를 찾자마자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천재 해커 보리스에게 코드를 보내는 블랙캣. 문제는 이들 뒤에 의문의 존재가 슬며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한편 보리스는 코드를 받자마자 은행에 전화를 걸어 모든 돈을 뽑아달라 요청했고 접선 장소에서 마스크를 쓴 남자가 받으러 갈 것이라고 알립니다. 이 마스크를 쓴 거구의 이름은 브루노로 역시나 블랙캣의 동료였고 그는 비록 거래 마무리 단계의 정체를 들켜 직원들에게 총알 세례를 받지만 바퀴가 달린 것이라면 뭐든 능숙히 운전할 수 있었기에 무난히 탈출하는 데 성공하죠. 이 와중 피터와 블랙캣은 쏟아지는 공격을 피하기 바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묘지를 지키는 안드로이드 수호신 로봇이 발동된 것이었는데요. 피터는 거미줄을 활용해 어떻게든 로봇을 무력화시켜보려 하지만 그의 레이저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이 난관을 극복하려면 자신이 나서야겠다 느낀 블랙캣. 그런데 그녀가 하는 것은 그저 공격을 피해 방방 뛰는 것뿐이었는데 갑자기 혼란스러움을 겪더니 알아서 쓰러져 버리는 로봇. 블랙캣은 로봇의 정신을 판 후 그의 소프트웨어에 몰래 바이러스를 심어 시스템에 혼란을 준 것이었습니다. 물론 어떻게 한 것이냐 묻는 피터에게는 그저 미모어택을 시전했다고 대답할 뿐이었죠. 한편 서로 죽이는데 뭐 이리 오래 걸리냐며 슬슬 짜증을 내기 시작하는 마피아들. 이때 한 마피아의 핸드폰에 거액의 돈이 인출됐다고 문자가 오는데 그는 뒤늦게나마 마피아들 모두가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아챘지만 때는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당황한 이때 슬며시 방 안에서 나오는 피터와 블랙캣. 그런데 이들은 하이드라 마스크를 쓰고 하일 하이드라를 외치며 등장하는데요. 이 모든 일을 하이드라에게 덮어씌우기 위해 블랙캣이 머리를 쓴 것이었죠. 순식간에 연막탄을 터뜨리고 성당을 빠져나가는 이들. 그리고 완벽한 타이밍에 등장하는 브루노의 차량. 이들은 이렇게 탑승해 해맑은 미소와 함께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블랙캣 일당이 바로 향한 곳은 한 주차장 건물. 이곳은 본래 진짜 싸움을 치렀어야 할 마피아의 자녀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이들은 부모들의 세력 다툼 때문에 서로를 죽여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블랙캣에게 의뢰를 했던 것입니다. 마피아 자녀 커플에게 훔친 돈의 절반인 10억을 던져주며 이걸로 멀리 도망가라고 말하는 블랙캣. 그리고 뒤에서 피터가 눈치를 주자 그녀는 나머지 10억은 자선단체에 기부할 것이라 말하는데요. 커플이 의아해하자 블랙캣은 이 샌님과 사전에 약속했던 사항이라 어쩔 수 없다고 답합니다. 어차피 자신은 스릴을 위해서 도둑질을 하는 것이지 돈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말과 함께 말이죠. 안전히 도망가라는 말을 전한 후 커플을 떠나보내는 이들. 상황이 정리되자 블랙캣은 쑥스러워하며 피터에게 같이 저녁이나 먹자 제시하는데요. 피터가 난감한 듯 반응하자 그녀는 너에겐 이제 빨간 머리의 여자가 있다는 것을 안다며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하자 말합니다. 이렇게 피터는 굿바이 키스를 받은 후 서둘러 메리 제인에게 돌아가죠. 하지만 아직 블랙캣의 야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피터가 멀리 떠난 걸 확인한 후
동료들에게 이번엔 박물관으로 향해보자고 말하며 곧바로 새로운 작업을 구상하기 시작하죠. 역시나 박물관을 터는 작업까지 간단히 완수한 후 비밀기지로 복귀한 블랙캣과 동료들. 이들은 두 건이나 완벽히 수행한 기념으로 축배를 들며 휴식을 취하는데요. 이 와중 블랙캣은 박물관에서 훔친 그림을 보며 이 물건을 사려는 자는 과연 누구일까라며 행복한 고민에 빠집니다. 그런데 이때 2층에서 들리는 자신이 바로 구매자라고 말하는 의문의 목소리. 이에 블랙캣과 동료들은 누군가 건물에 침입했다며 바로 경계태세에 돌입하는데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블랙폭스였습니다. 블랙캣과 인연이 깊은 전설의 대도였죠. 블랙폭스가 이들을 찾아온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같이 큰일을 진행해보자는 것. 그의 계획은 무려 닥터 스트레인지의 생텀에 침입해 물건 하나를 훔쳐오는 것이었는데요. 보리스와 브루노는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며 퉁명스럽게 대답했지만 블랙캣은 블랙폭스가 계획한 일이라면 뭐든지 가능하다며 어서 준비하자 말합니다. 사실 블랙캣이 과거 청소년 시절 방황하고 있을 때 항상 도와주던 것이 블랙폭스였기에 그녀는 무한한 신뢰를 보내고 있던 것입니다. 이틀 후 모든 채비를 마치고 객원 멤버로 노숙자 멀린까지 들인 블랙캣. 그녀는 항상 이상한 소리만 주저리는 멀린을 꺼려하긴 했지만 마법 능력을 지닌 자였기에 이번 작전엔 특별히 참여시키로 마음먹습니다. 어느새 스트레인지의 생텀에 도착한 이들. 블랙폭스의 정보에 따르면 스트레인지는 이날 자리를 비울 예정이었는데요. 실제로 그는 생텀을 잠시 떠난 상태였고 덕분에 이들은 멀린의 능력을 통해 손쉽게 정문을 열게 됩니다. 문제는 생텀의 정문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던 것. 막상 안으로 들어가자 날아다니는 책들, 폐기된 꿈의 군단들, 그리고 메비우스의 계단이 이들의 이동을 방해했습니다. 하지만 사전조사를 철저히 한 블랙폭스의 정보와 멀린의 마법 능력 덕분에 모든 난관을 해친 후 스트레인지의 트로피룸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블랙캣은 시간 낭비를 하지 않고 곧바로 블랙폭스가 요구한 물건을 손에 넣습니다. 바로 맨해탄 섬에 대한 첫 번째 증서였죠. 그런데 어느새 사라져 있는 멀린. 그는 이들이 증서에 정신이 팔린 사이 스트레인지가 보관하고 있던 스타스톤을 향해 가더니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자신의 이마에 가져다 대는데 그러자 순식간에 겉모습이 변하더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사실 그는 스타스톤을 스트레인지에게 잃어 정신이 나갔었던 마법사 빌런 젠더였던 것이죠. 소란스러운 소리에 꿀잠에서 깨어난 유령계 배츠. 그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서둘러 트로피룸으로 향해 보는데요. 그곳에서 폭주하고 있는 젠더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젠더를 막기 위해 등장하는 생텀의 수호자 역할을 하고 있는 쌍둥이 뱀. 하지만 풀파워를 회복한 젠더에겐 그저 나약한 상대일 뿐이었죠. 쓰러진 뱀들을 챙기며 연막탄을 발사하라 소리치는 블랙캣. 이렇게 이들은 젠더의 시야가 가려져 있는 사이 서둘러 방을 빠져나가는데요. 도망치는 와중 블랙캣은 배치에게 도움이 될 만한 곳으로 좀 인도해보라 소리칩니다. 하지만 어느새 연막을 빠져나온 젠더. 그는 여기서 수상한 기운이 느껴지는군이라 말하더니 서서히 블랙캣을 향해 다가가는데 이때 그를 덮치는 폐기된 꿈의 군단들. 배츠와 블랙캣은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 그를 함정에 빠뜨린 것이었습니다. 젠더가 처절히 먹히는 것을 보곤 괴상한 하루구만이라 생각하며 자리를 떼는 이들. 하지만 사실 식사를 하고 있던 것은 젠더였고 이제 블랙캣 일당의 머릿속에는 망했다라는 생각뿐이었죠. 마법을 통해 본격적으로 공격을 시작하는 젠더, 브루노, 그리고 보리스는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하고 당해버리는데 그런데 신기하게도 젠더의 공격이 블랙캣에게는 전혀 먹혀들지 않습니다. 물론 젠더 역시 크게 당황하는데요. 이때 보리스가 젠더의 마법은 주변 환경의 확률을 조작해 발동시키는 것이라고 소리칩니다. 즉, 블랙캣의 능력은 아곤이었기에 그의 확률 게임이 전혀 먹혀들지 않았던 것이죠. 온갖 마법을 전부 실행해보지만 전혀 먹혀들지 않는 젠더의 공격. 당연히 블랙캣이 그에게 도달하기는 너무 쉬웠고 원펀치로 기절까지 시켜버립니다. 젠더의 이마에서 스타스톤을 떼내어 배츠에게 던져주는 블랙캣. 이어서 기절해 있던 쌍둥이 뱀이 깨어나 젠더를 감쌌고 처벌을 위해 스트레인지에게 넘기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블랙캣 일당은 배츠에게 인사를 건넨 후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블랙폭스에게 향하죠. 차에 타자 증서를 건넨 후 앞으로도 거대한 프로젝트가 있다면 자신을 껴달라고 당당히 요구하는 블랙캣. 이에 블랙폭스는 씩 웃어 보이며 이미 그럴 예정이었다고 답하더니 다음 도둑질할 물건에 대해 설명해주겠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블랙캣과 스파이더맨의 결혼 사건과 스트레인지 생텀 털기 사건은 막을 내리게 된답니다. 물론 뒤늦게 돌아온 스트레인지는 난장판이 된 생텀을 보곤 이게 대체 뭔 일인가 의아해하죠. 네,
오늘은 이렇게 스파이더맨과 연관이 깊은 블랙캣 스토리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현재 블랙캣을 MCU에 합류시킬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 마블이기에 그녀에 대해 더욱 깊숙이 알아두시는 것도 좋을 듯 싶은데요. 블랙캣에 관해선 저희가 자세히 정리해둔 영상이 있으니 오른쪽 상단을 클릭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